감정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감정이 이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오랜 관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에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감정의 언어적 표현은 문화에 따라 다채롭게 나타나며, 이는 각 사회의 감정 이해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에서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감정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감정의 인식과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감정 연구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남성 중심의 관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여성의 감정 표현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감정이 격해질 경우 이성을 잃는 존재로 묘사되며, 이는 사회적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의 규범은 여성의 감정 표현을 제한하는 경향이 여전히 뚜렷합니다. 남성은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지만, 여성은 그러한 감정 표현에 대해 종종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감정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죠. 흥미롭게도 감정 표현의 권한은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층 구조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남성은 감정 표현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여성은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감정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정 억압은 우울증과 불안의 증가와 직결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종종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남습니다. 정서적 노동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수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역할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그들의 웰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여성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의 성별화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틀과 문화적 규범에 의해 성별에 맞는 행동을 배우게 되며, 이것은 성별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초기 교육은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죠. 부모와 보호자의 반응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소녀들에게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위험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소년들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접근은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들에게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녀들은 남자아이들보다 더 많이 미소 지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때가 많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그들의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논의 속에서도 흥미로운 경향이 포착됩니다. 여성에게는 남성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에게는 그러한 기대가 덜 가해집니다.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불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개념은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 좋은 리더십은 공감과 친절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리더십의 고정관념을 도전하고, 다양한 감정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감정 표현 방식은 그보다 더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이 감정을 경험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물게 합니다. 팬데믹은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예전에는 드러내기 힘들었던 감정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이 공유되고 논의됨에 따라 새로운 허용 범위가 생겼습니다. 이는 감정의 개방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감정 표현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종종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이는 그들의 소통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됩니다. 여성들이 전문적인 이메일을 작성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비전문적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그들의 목소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준은
여성의 감정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여성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 전반의 권력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겪어온 불이익을 반영하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차성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감정 표현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형성되어 이는 다양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감정 표현의 허용 범위는 주로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류층은 다양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소수민족 남성들은 열정적인 감정 표현이 억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입니다. 감정 표현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며 여성에게는 더욱 많은 제약이 가해집니다. 여성의 감정 표현이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성차별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업과 조직 내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한 엄격한 규범이 존재하며 이는 특정 집단을 차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을 재검토하고 평등한 감정 표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이 인간 경험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책 출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독자들은 특별 할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RSA와 같은 단체가 이러한 대화를 주최하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